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과연 그 사람의 진심을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며느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48세 박은주 씨입니다. 은주 씨는 결혼 23년 차 주부인데요. 지난달 시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은주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었습니다. 결혼 초기 시작된 구박. 은주 씨가 남편을 만난 건 25년 전 직장 선배의 소개였습니다. 남편 김태준 씨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2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시어머니 이순자 씨는 은주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좀 더 나은 집안 딸이 어울리는데 키도 작고 얼굴도 그저 그렇고 대학도 지방대 나왔다며 우리 아들은 서울대 나왔는데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는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하객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은주 씨와 단둘이 있을 때는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못되게 하면 가만 안 둬. 그 한마디가 은주 씨의 결혼 생활의 서막이었습니다. 23년간의 고통. 결혼 후 은주 씨 부부는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시어머니는 매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은주 씨를 평가했습니다. 이게 뭐야? 먼지가 여기 있잖아. 청소는 제대로 하고 사는 거야? 이런 반찬으로 우리 아들 먹여. 영양 생각 좀 해. 애는 언제 낳을 거야? 나이가 몇인데. 빨리 낳아야지. 은주 씨가 아들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을 낳았어야지. 요즘 시대에 아들이 뭐가 좋다고. 다음에 딸을 낳자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외동아들은 안 돼. 시어머니는 항상 은주 씨가 뭘 해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는 더 심했습니다. 친정에 가려고 하면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을 가. 시댁에서 일을 해야지. 은주 씨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도대체 집에서 뭘 배운 거야? 시누이 둘 앞에서도 은주 씨를 깎아내렸습니다. 너희는 시집 잘 가라. 언니처럼 변변찮은 집안에서 시집 온 며느리 두면 고생이야. 참고 또 참았던 세월. 남편 태준 씨는 어땠을까요? 태준 씨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워낙 까다로운 분이야. 조금만 참아줘. 나이 드시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은주 씨는 몇 번이나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래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생각하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23년이 흘렀습니다. 은주 씨는 시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대들지 않았습니다. 항상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못난 며느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시어머니의 병. 3년 전 시어머니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기라고 했습니다. 길어야 1년이라고. 시누이 둘은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언니,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미안해. 결국 은주 씨가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평생 나를 구박하던 사람을 내가 왜 돌봐야 하지? 하지만 은주 씨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 챙겨드리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국이 싱겁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병원에 늦게 왔잖아. 차라리 혼자 택시 타고 올 걸. 하지만 은주 씨는 참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사신다는데 그냥 마지막까지 잘해드리자. 마지막 3일.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건 지난달 초였습니다. 의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은주 씨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가끔 눈을 뜨면 은주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은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야 아니면 며느리라고 불렀는데. 네, 어머님. 고맙다. 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은주 씨는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임종 그날, 시어머니는 3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시어머니는 잠깐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시누이 둘도 급히 왔고 남편도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은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잠깐만. 단둘이. 시누이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이 모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은주 씨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봐. 어머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은주야.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쪽지의 내용.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은주 씨는 조문객들을 맞으며 음식을 준비하며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건 4일 후였습니다. 은주 씨는 그제야 시어머니가 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빼곡하게 쓴 편지. 은주 씨는 첫 줄을 읽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 내용. 사랑하는 며느리 은주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먼저 말한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23년 동안 너를 괴롭힌 것,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것, 내 노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 모두 다 미안하다. 사실 나는 처음부터 너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 오히려 반대야. 첫 만남부터 너는 너무 좋은 아이였어. 착하고 예의 바르고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였지. 그런데 나는 그게 무서웠어. 내가 25에 시집 왔을 때 내 시어머니는 나를 정말 못살게 굴었어. 매일 구박하고 때리고 굶기기까지 했지. 나는 10년을 참았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알고 보니 끝이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나는 계속 그 상처 속에 살았어. 밤마다 악몽을 꿨고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오히려 불안했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내가 너무 완벽해 보여서 무서웠어.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을 빼앗아가는 건 아닐까? 이 아이가 나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되면 어떡하지? 아들이 나보다 며느리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런 두려움이 나를 지배했어. 그래서 나는 너를 밀어냈어. 너를 구박했어. 너를 인정하지 않았어. 내가 겪었던 고통을 너에게도 주면, 너도 나처럼 상처받으면, 그러면 내가 나만큼 불행해지면 왠지 공평해질 것 같았어. 얼마나 어리석었니?
나는 내가 가장 미워했던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 그걸 깨달은 건 내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였어. 내가 날 돌봐주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 당연하지. 며느리니까 당연히 돌봐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너는 당연해서 돌본 게 아니었어. 마음에서 우러나서 돌본 거였어. 내가 평생 괴롭힌 사람인데도 말이야. 내가 국이 싱겁다고 투덜거리면 너는 다음날 간을 더 맞춰서 가져왔어. 내가 병원에 늦었다고 핀잔을 주면 너는 다음번에는 더 일찍 왔어. 내가 힘들다고 하면 너는 밤새 병실을 지켰어. 나는 그런 너를 보면서 부끄러웠어.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내가 왜 평생 괴롭힌 걸까? 하지만 나는 끝까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 자존심 때문에, 창피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23년 동안 구박하다가 죽기 직전에 미안하다니 너무 비겁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편지로 남긴다. 은주야, 너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야. 아니, 며느리를 떠나서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평생 되고 싶었던 사람이야. 강하고 따뜻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아들이 너를 만난 건 축복이야. 우리 손주들이 너 같은 엄마를 둔 것도 축복이고. 나는 너를 딸처럼 사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이제라도 말한다. 사랑한다, 은주야.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마이너스 너의 시어머니 이순자. 추신. 봉투 안에 통장이 하나 더 있을 거야. 이건 내가 23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야.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야. 너를 위해 쓰렴. 내가 생전에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걸로라도 보상하고 싶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은주 씨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말 통장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 씨 명의의 통장. 그리고 그 안에는 8,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23년 전부터 매달 조금씩 입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어떤 달은 5만 원. 시어머니가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갑고 매몰찬 말 뒤에 어쩌면 고통받는 영혼이 있었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그 상처를 다룰 방법을 몰랐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나름대로 며느리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족들의 반응. 은주 씨는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남편 태준 씨는 편지를 읽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나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다음 날 시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뭘 남기셨다며? 유산 같은 거. 은주 씨는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통장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은 편지를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셨어?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간병도 안 했는데. 큰 시누이가 울먹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우리가 언니한테 너무했어. 어머니도 언니한테 그랬는데 우리까지. 은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편지 공개 후 변화. 은주 씨는 편지 내용을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역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나도 우리 시어머니를 이해 못했는데 어쩌면 그분도 그분만의 상처가 있었을지도.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아픔이네. 은주 씨는 이제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합니다. 어머니도 평생 힘드셨겠구나.
왜 진작 마음을 열지 못하셨을까? 은주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에게 절대 자신처럼 하지 않겠다고. 딸이 결혼하면 딸이 시댁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잘 키우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의 대물림을 자신에 대해서 끊어내겠다고. 은주 씨의 현재 은주 씨는 시어머니가 남긴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순잔의 찻집.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시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걸려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서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 서툼을 이해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를 기리며 카페는 동네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은주 씨는 그분들께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미움 뒤에는 또 다른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1년 후 또 하나의 발견.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은주 씨는 시댁집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보니 23년 전부터 쓴 일기들이 빼곡했습니다. 은주 씨는 호기심에 몇 페이지를 읽어봤습니다. 일기 발췌. 1999년 5월 3일. 오늘 태준이가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려왔다. 이름은 박은주. 참 착해 보이는 아이다. 우리 아들한테는 아까운 며느리 같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을 데려가는 것 같아서 무섭다. 2000년 1월 15일. 오늘도 며느리한테 심한 말을 했다. 며느리 얼굴이 상처받은 게 보였다. 왜 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할까? 입만 열면 나쁜 말만 나온다. 나는 내 시어머니보다 더 나쁜 사람인가 보다. 2005년 8월 20일. 며느리가 손주들 데리고 왔다. 아이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와서 안겼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참 잘 키운다. 나보다 훨씬 좋은 엄마다. 그런데 왜 나는 며느리한테 잘 키운다는 말을 못하고 애들 옷이 왜 이래? 제대로 입혀라고 했을까? 2015년 3월 3일. 며느리 생일이다. 선물을 사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 샀다. 대신 통장에 20만 원을 더 넣었다. 언젠가는 이걸 며느리한테 주고 싶다. 그리고 말하고 싶다. 고마웠어. 사랑해. 하지만 나는 끝까지 못할 것 같다. 2020년 6월 10일. 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1년이라고 한다. 무섭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며느리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못하고 죽는 게 무섭다. 은주 씨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신도 모두가 서툴렀던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정말 알고 있을까요? 은주 씨의 시어머니는 평생 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자신도 상처받았던 과거가 있었고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던 서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름대로 며느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사람. 말은 거칠지만 마음은 다른 사람. 오늘 하루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름의 사연과 상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상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은주 씨처럼 상처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